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119의 4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2교시, 3교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았을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준설 매립 토량 산정을 위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유보율 결정 방법과 침강 자중 안밀 시험에 의한 유보율 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2번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는 교량 기초에 대한 집안조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리고 3번 흙의 다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함수비와 다짐의 관계, 그 다음 다짐 에너지 크기가 다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짐 효과, 이렇게 3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점토 광물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와 2층 구조 및 3층 구조 점토 광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5번 진동 기계 기초는 기계 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지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겠죠. 공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계 기초 지방계의 고유 진동수 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6번 국내 보광토 옹벽 현장에서는 양질의 토사 확보가 어려워 현장에 있는 흙을 종종 사용한다. 현장에 존재하는 흙이 대부분 화광토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조건에 적합한 인발 시험을 통해 보광재의 인발 저항 평가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화광봉화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1번 문제 외적 안정성 검토 사항, 그 다음 내적 안정성 검토 사항, 그리고 인발 시험에 의한 인발 저항 평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6개 문제를 같이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쓰고 쭉 읽어봤는데 5번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기계 기초 집안의 고유 진동수 결정 방법, 공제 영역, 읽기도 싫은 그런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제가 풀이를 위해서 잠깐 보고 왔는데도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 점토 광물을 구성하는 구조, 보광토 옹벽, 그리고 다짐, 그리고 석회암 지대, 유보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5번 진동 기계 기초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건들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교시도 앞서 3교시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중에서 하 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봅니다. 자, 1번부터 간단하게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매립 토량 산정을 위해서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제시하는 유보율 결정 방법.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이 말에 대해서 수험자분들이 당황하셨을 건데요. 얘네가 제시하는 유보율 결정 방법이 제 서브노트와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있는 거예요. 매립 시공토량 V는 평균 유보율 P분의 그 다음에 준설 토량 매립 전체 토량 V0, 이게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장 가서도 이런 애매한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는 걸 쓰시면은 그게 거의 이런 설계 기준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춘석 교수님께서 교재로 가져오셨고, 저는 다른 교재와 혼합을 해서 저의 서브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근데 유보율을 어떻게 결정을 하냐, 요거에 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1번 토질별 점토라든지 실트는 70% 이하가 되고 모래는 70에서 85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입경별 요것도 마찬가지 0.08mm 이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침강 자중 안밀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 포카 높이가 어떻게 되고 여기로 지금 압축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침강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과 그 다음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은근히 쓸 게 없어요. 쓰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엑스트라를 스토크의 법칙이라든지 자중안밀의 거동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있죠. 초기, 중간, 최종.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자중안밀이고, 그죠? 요거는 어쨌든 침전이라고 그러네요.
뭐 이런 그림과 함께 이렇게 엑스트라를 첫 번째 장 가져가시고 물어본 문제가 쓸 게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칸이 남는다면은 아까 유보율 얘기를 했잖아요. 유보율의 향상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 2번 문제. 석회암 지대를 통과하는 교량기출 지반조사 방법. 이 문제는 제가 딱 보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요. 제가 2018년도 서브노트에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설마 이런 당연한 문제가 나오겠어 싶어서 뺐던 문제였는데 그대로 나와서 제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정확하게 있죠,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면은 아마 좋은 내용을 받으셨을 거예요. 서론 부분은 석회암 지대, 석회암 공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역에는 어떤 분포 특성이 있고 그 석회암 공동 내 물질에 따라 어떻게 분류를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지반조사는 마찬가지로 모든 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다 하면 됩니다. 근데 분류를 어떻게 하냐인데 실내시험, 원위치 시험으로 크게 구분을 하시고요. 원위치 시험에서는 물리시험인 시추조사라든지 물리탐사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쪽쪽 써주시고 어떤 방법이 저기 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나중에 칸이 남는다면은 공동에 대처하는 방법, 대책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 문제까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당연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어떻게 3페이지를 쓸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토질 및 기초계산의 원리가 그래프 안에 그리고 그림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조한 밀도 감마 D와 이런 함수비 곡선을 보면은 요 아래는 이렇게 넓적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좁아지고요. 그리고 여기로 갈수록 다짐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갈수록 웰 샌드, 그 다음에 푸어 샌드, 그 다음에 뭐 CL, 그 다음에 CH 뭐 이런 식으로 흙이 좋아지는 거죠. 지반이 좋아지고 다짐 에너지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OMC도 흙이 좋을수록 OMC도 이제 여기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투스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OMC 지나서 최소가 된다. 반면에 전단 강도는 OMC 좌측에서 최대가 된다. 그런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 그래프 쓰시고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강도에 대한 그래프가 또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건 타격 에너지가 클수록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대한 썰을 풀어주시면은 아주 무난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엑스트라로는 뭐 과다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진짜 만세를 불렀는데요. 제 서브노트 이제 한 장 딱 넘어가면은 점토 강물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 서술 문제를 그대로 제 서브노트 그대로 써도 최소 9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문제였어요. 점토 강물을 구성하는 기본 문제는 테트라, 그죠? 테트라하고 옥타헤드론이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찍고 2개, 3개, 4개를 찍습니다. 뒤에 하나 찍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찍어서 얘는 규소. 이렇게 그리면 테트라 헤드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타헤드론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반대로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하나 그려서 점선을 그리면은 팔각형이 됩니다. 아셨죠? 요 가운데 가서 알루미늄 MG 이렇게 그리면은 옥타헤드론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런 그림과 이런 내용을 쓰시고 얘네들이 횡방향 결합을 하면은 얘는 실리카 시트가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이제 깁사이트가 되는 거고 마그네슘은 브루사이트죠. 브루사이트가 되는 거고 이런 중간 구조가 결합한 구조가 2층 3층이 되는데 카오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릴로 나이트가 됩니다. 2층은 깁사이트, 그 다음에 실리카 시트, 깁, 그리고 실리카 시트. 그래서 이 결합 물질이 뭔지, 그 다음에 활성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요 각각에 대해서 쭉쭉 쓰시면은 아마 9점 이상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진동 기계 기초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공진 얘기 나오고 기계 기초 집안의 고유 진동을 너무 어려워요. 우선 공진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고유 주파수 FN과
그 다음에 집안에 의한 주파수 F가 같아질 때 진폭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런 관련 그래프들 있죠. DR과 그런 그래프들 관련해서 쭉쭉쭉 썰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고유진동 결정 방법은 아마 저기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는 잘 나와 있어요. 고속기계는 RPM이 100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고유진동수 FN을 0.5배만큼보다 작게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속기계는 RPM이 300 이하인 기계를 말하고요. FN을 2배의 F만큼 작용을 시킵니다. 실험을 통해서 FN과 F와 그리고 증폭계수의 말에 대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마지막은 감쇄비가 제로인 거고 요게 감쇄비가 커집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동적 변이에 의한 Amax가 증폭계수 MR 곱하기 A, 정적 변이인데, 요 동적 변이가 허용치 이내인지를 가지고 고유진동수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리지만은 나중에 제가 답안 작성할 때는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11장에 진동기계 기초라는 한 개의 챕터더라고요. 아예 그 챕터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답안을 만드는 걸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는 대충 넘어가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광토 옹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있어 하는 문제예요. 보광토 옹벽을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되지만은, 보광토 옹벽을 건드릴 거면은 제 서브노트 첫 번째 장에 있는 원리랑 충분히 섞어서 설명을 하셔야 점수가 좋게 나옵니다. 자, 외적 안정성 검토사항, 요거는 일반 옹벽이랑 똑같이 검토를 하죠. 전도라든지 활동, 지지력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옹벽과 똑같다라고 쓰시면은 절대 점수가 안 나오고요. 일반적인 보광토 옹벽의 설계 방법, 복합 중력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찰 세개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이런 방법에 따라 작용시키는 토합계수 값이 바뀌잖아요. 요런 게 안 들어온 외적 안정성 검토사항은 사실 답안이 아니에요. 요런 것까지 같이 엮어서 쓰시는 게 좋은 답안입니다. 그 다음 내적 안정성 검토는 뭐 제 서브노트에 당연히 나와 있겠지만은 장기와 보광재의 안정이 있습니다. 보광재 안정은 파단과 인발에 대한 안정이고요. 요 부분은 요 3번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껴두고요. 장기에 대해서 이제 줄줄줄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인발 저항 평가 방법인데, 요거는 그림을 몇 개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다가도 본인이 헷갈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짧게 이렇게 그려야죠. 그래서 보광재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요 파괴가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풀이, 그러니까 저항 영역이 아니고 요거 자유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게 저항 영역 L2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광재에 대한 그림, 폭이 Y드고 두께가 T. 인발 저항, 그러니까 인발에 대한 안전율, 그러니까 FS는 수평 작용력분의 마찰력입니다. 근데 수평력은 또 뭐냐? 그러면은 감마지의 KA입니다. 그러니까 요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 감마지의 KA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에다가 연직 간격 곱하기 수평 간격입니다. 이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작용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요 보광재의 상부, 하부 면이기 때문에 E 곱하기 LE,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LE의 W, 요 길이. 그리고 감마 G의 탄젠트 파이 U라고 합니다. 요 보광재하고 집안의 마찰력을 얘기한 거죠. 요런 그림을 그리고 요런 단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요렇게 쓰시면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요 LE가 뭔지, W가 뭔지 주주주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 공식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요런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폭 W라든지 뭐 두께 T, 그 다음에 저항형의 L이 요런 문구들을 충분히 응용을 하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줄줄줄 쓰시면은 굳이 공식을 못 썼더라도 이게 원리적인 게 되고 공학적이게 되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은 요렇게라도 개요도를 그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썰을 풀으시면은
공학적이 되고 차별화가 되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요건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죠. 119의 4교시에 대한 강평도 모두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